제2강 원시부터 남북국 시대까지 한국 건축,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 건축, 시대를 담는 그릇,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떠날 여행은 아주 먼 옛날 한반도의 첫 인류의 발자취가 새겨지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기본 2강에서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구석기 시대의 소박한 보금자리부터 고대 국가의 위용을 자랑하는 궁궐과 사찰이 세워진 남북국 시대까지 우리 건축 문화가 어떻게 싹트고 발전해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건축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고 잠을 자는 공간 그 이상이옵니다. 그 안에는 한 시대와 사회의 생활 방식, 기술 수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적 감각까지 모든 것이 담겨있는 문화의 거울과도 같죠. 우리는 각 시대별 한반도의 주요 건축 유적과 양식을 깊이 있게 살펴본 동시에 같은 시기 세계 다른 지역의 건축 문화와 비교하면서 우리 건축사가 가진 보편적인 특징과 독특한 개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 한반도 최초의 마을 유적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 알려진 터키의 차타르이크를 비교하며 그 시간적 차이와 발전 모습의 다름을 느껴보고 청동기나 철기 문화가 들어오고 부시와 국가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세계사의 큰 흐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탐색해 볼 거랍니다. 이런 비교사적인 접근은 우리 건축 역사를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류 건축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최근 고고학 발굴 성과와 새로운 연구 동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과거 건축 문화에 대한 생생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건축의 위대한 여정,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볼까요? 2.1 구석기 시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건축의 새벽을 열다 한반도 약 70만 년 전, 1만 년 전. 한반도 구석기인의 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충북 단양 금굴 유적 등이 그 시작을 알리는 곳이죠.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는 약 20만 년 전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어 도아시아 구석기 연구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답니다. 이 시기 우리 조상들은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사냥과 채집으로 먹을 것을 구하며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이라고 부를 만한 영구적인 구조물보다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임시거처가 대부분이었죠. 가장 흔한 피난처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이었고 강가에는 풀이나 나뭇가지를 대충 엮어만든 간단한 막집 형태의 임시 가옥을 짓기도 했어요.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이나 제천 전마룡굴 등에서는 구석기인의 뼈와 함께 다양한 동물뼈, 돌로 만든 도구석기 등이 발견되어 실제 생활 공간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죠. 세계의 구석기 시대 주거, 동굴에서 매머드 뼈 움집까지. 아프리카 올두바이 협곡 탄자니아 약 18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 돌무더기, 원형 구조물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인공 주거 공간으로 해석되고 해요. 아마 바람을 막거나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였을 거예요. 프랑스 테라 아마타 유적 약 40만 년 전, 타원형 모양으로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오두막 여러 채가 해변에 지어졌던 흔적이에요. 계열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용된 야영지로 추정되죠. 내부에는 불을 피웠던 화덕자리도 발견되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공간을 활용했음을 보여준답니다. 동굴 주거와 예술 유럽의 라스코 동굴 프랑스, 약 1만 7천 년 전이나 알타미라 동굴 스페인, 약 1만 5천 년 전 등은 단순히 잠만 자는 주거 공간을 넘어 풍요로운 사냥을 기원하는 멋진 벽화가 그려진 종교 및 예술 공간이 이거였어요. 이은 건축 공간이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랍니다. 우크라이나 메지리치 유적 약 1만 5천 년 전, 웨머드 뼈와 상아를 주재료로 사용해서 만든 정교한 움집 형태의 구조물이 발견되었어요. 이건 혹독한 빙하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죠. 구석기 건축 비교 생존 본능에서 피어난 원시 건축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구석기 시대 건축은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 주변 자연물을 최소한으로 가공하거나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는 소극적인 형태에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후기로 갈수록 환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도구를 만든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다만 건축 재료의 한계와 계속 이동해야 했던 생활 방식 때문에 남아있는 유적은 매우 제한적이옵니다. 2점 신석기 시대 정착과 공동체, 움집 건축의 보편화. 한반도 기원전 8000년경 기원전 1500년경. 한반도 신석기 혁명 정착 생활과 움집의 등장.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는 대략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되어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와 빗살 무늬 토기의 사용, 그리고 원시적인 형태의 농경 시작으로 특징 지어져요. 특히 농경의 시작은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바로 먹을 것을 찾아 떠돌던 생활에서 벗어나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한 거죠. 정착 생활은 당연히 영구적인 주거시설, 즉 움집의 발달로 이어졌어요. 움집의 구조는 어땠을까요? 땅을 50-100cm 정도 파고 가운데에는 불을 피우는 화덕을 두었어요. 주변에는 음식을 저장하는 구멍을 만들기도 했고요. 지붕은 보통 원뿔 모양이나 네모 모서리를 죽인 방향 말각 방향으로 젓갈의 지붕의 뼈대를 땅에 직접 박거나 서로 기대어 세우는 방식이었답니다. 서울 암사동, 부산동 3동, 양양 오살리 유적이 이런 신석기 움집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들이에요. 이러한 움집들이 점차 여러 채 모여 마을 취락을 이루기 시작했죠. 세계 신석기 건축 파노라마,
차타르이크부터 스케러브레이까지. 차타르이크 아달류, 터키 아나톨리아. 기원전 약 7,500년. 5,700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신석기 시대 마을 유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수천 명의 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말 놀랍죠. 진흙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마치 벌집처럼 빽빽하게 붙어 있고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은 지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요. 각 집의 벽에는 다사나이를 많이 낳는 것, 사냥, 동물 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벽화와 부조가 그려져 있어 당시 사람들의 풍부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답니다. 집 내부에는 화덕, 저장 공간, 침상 등이 잘 구분되어 있었고 일부 집에서는 사람을 물었던 내장 흔적도 발견되어 죽어 공간이 삶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장소였음을 보여줘요. 한반도와 비교해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유적으로 평가받는 곳들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6,000년경 이후로 차타르이크보다는 수천 년 정도 늦어요. 또한 차타르이크의 인구 밀도나 집의 복잡성, 풍부한 상징물 등은 당시 서아시아 지역이 신석기 혁명의 중심지로서 매우 빠른 사회문화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죠. 반면 한반도의 신석기 움집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커져 있는 형태를 보인데 이는 초기 농경이 퍼지는 속도와 사회 발전 단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답니다. 게리코 지아르초, 팔레스타인, 기원전 약 8,000년경 신석기 시대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꺼운 돌담 성벽과 거대한 원형 칸모피가 약 8.5m나 됐대요. 을 쌓았어요. 이건 강력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지단적인 방어가 필요했음을 의미하며 초기 사회 조직이 상당히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랍니다. 이런 대규모 방어 시설은 같은 시기 한반도 신석기 유적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베르가르메 헐갈, 파키스탄, 기원전 약 7,000년경 인더스 문명의 선거진 유적으로 잘 구획된 진흙 벽돌집과 곡물, 저장시설을 갖춘 초기 농경 마을의 모습을 보여줘요. 집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공간이 분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죠. 유럽의 신석기 건축 스코틀랜드의 스케러브레이 스카라브레이, 기원전 약 3,180년. 2,500년 유적은 석판으로 정교하게 지어진 집들과 그 안에 있던 가구 침상, 선반 등과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서 당시 북유럽 신석기인들의 높은 건축 기술과 생활 수준을 생생하게 보여준답니다. 발칸반도에서는 기원전 6,000년경부터 대규모 토기, 문화빈차 문화 등과 함께 발달된 마을 유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한반도 비스 세계 신석기 마을과 건축 발전, 무엇이 갖고 달랐을까? 신석기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지만 그 시작 시기와 모습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요. 서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농경과 정착 생활은 곧이어 대규모 마을과 복잡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죠. 반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신석기 문화가 발전했고 건축 양식도 그 지역의 환경과 사회 발전 단계에 맞춰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움집이란 반지하식 주거 형태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땅바닥을 고르게 사용하려는 보편적인 지혜를 반영하며 전 세계 신석기 문화에서 널리 나타나는 공통점이기도 하답니다. 지3점 청동기 시대 권력의 등장과 건축의 분화 한반도 기원전 1500년경 기원전 400년경 한반도 청동기 시대 사회 변화와 건축의 새로운 바람.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는 대략 기원전 1500년경 일부, 학자는 기원전 2000년경으로 보기도 해올 전후하여 시작되어요. 이 시기는 청동기의 제작과 사용, 농경 기술의 발달 특히 벼농사 시작, 그리고 계급 사회의 출현으로 특징 지을 수 있죠. 월것이 남아돌고 이어 생산물 청동으로 만든 무기가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생기고 집단 간의 갈등도 심해졌어요. 마을 풍경도 달라졌어요.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도랑원의나 나무, 울타리 목재 같은 방어 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부여 송구미 유적처럼 잘 계획된 대규모 마을로 나타나는데 내부에는 지배층의 것으로 보이는 큰 집과 일반 집, 공동 작업자, 저장 시설 등이 구분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움집은 여전히 주요 주거 형태였지만 점차 땅 위로 올라오는 지상가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네모난 평면장 방형이 일반화되고 불을 피우던 화덕이 한쪽으로 옮겨가거나 여러 개 설치되고 하면서 내부 공간이 기능적으로 나뉘기 시작했죠. 지배자의 상징, 거석기념물 고인돌의 등장. 청동기 시대 건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은 지배층의 무덤이자 그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돌 구조물이죠. 탁자처럼 생긴 탁자식, 바둑판 모양의 기반식, 뚜껑, 돌만 있는 개석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은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동원해 하나 만들 수 있었어요. 이는 당시 사회가 이미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고 강력한 권력 구조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랍니다. 고인돌에 대해서는 9강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세계 청동기 시대 건축 도시 문명과 거대 건축물의 향연. 메소포타미아 기원전 약 3500년경 청동기 시작.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같은 도시 국가와 왕국들이 등장하며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을 이루었어요. 우르의 지구라트 신에게 제사 지내던 거대한 탑, 기원전 약 2100년경 같은 거대한 신전 건축물, 왕궁, 도시를 둘러싼 성벽 등은 강력한 왕의 권력과 신정일치 사회를 상징했죠. 지을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했고 아치와 볼트 둥근 천장 구조도 발달시켰답니다. 이집트 기원전 약 3100년경 청동기 시작. 파라오의 절대 권력을 바탕으로 기자 대피라미드 기원전 약 2580년.
2560년경 와스핑크스, 카르나크 신전과 룩소르 신전 등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을 남겼어요. 정교하게 돌을 다루는 기술, 체계적인 노동력 관리, 천문학적 지식 등이 모두 결합된 결과물이었죠. 인더스 문명 하라파, 모헨조다로, 기원전 약 2600년 1900년 인도 아대륙에서 번성했던 청동기 도시 문명으로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 공중 목욕탕, 곡물창고, 정교한 상하수도 시설 등 고도로 계획된 도시를 건설했어요. 불에 구운 벽돌을 표준화해서 사용한 점도 아주 인상적이합니다. 미노아 문명 크레타섬, 기원전 약 2700년, 1450년 크노소스 궁전처럼 복잡한 구조와 다채로운 프레스코 벽화, 발달된 대수 시설을 갖춘 대규모 궁전 건축이 특징이에요.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번영했고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문화적 특성이 건축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미케네 문명 그리스 본토, 기원전 약 1600년 1100년 미케네, 티리스 같은 도시 국가들은 거대한 돌사이클로피언 석재라고 불릴 만큼 엄청 컸어요. 싼 아주 견고한 성벽과 궁전을 특징으로 해요. 톨로스라는 독특한 돔 형태의 무덤도 만들었답니다. 중국 기원전 약 2000년경 청동기 시작, 하샤, 상상, 주저 왕조를 거치면서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어요. 당나라의 수도였던 은어 유적에서는 궁전, 종묘조상 제사 지내는 곳, 왕릉, 공방 등의 터가 발굴되어 초기 국가의 건축 모습을 엿볼 수 있죠. 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흙을 발라 벽을 만든 목골토벽 구조와 흙을 다져 쌓는 판축 토성 기술이 발달했답니다. 한반도 윗 세계 청동기 건축, 발전 속도와 규모의 차이, 그 이유는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보다 약 1500, 2000년 정도 늦게 시작되었고 건축 문화의 규모나 복잡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요. 서아시아와 이집트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이미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와 도시 문명이 나타나서 신전, 궁궐, 피라미드 같은 기념비적인 거대 건축물들이 세워졌죠. 반면 한반도에서는 아직 시족 사회에서 초기 국가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였고 고인돌이 가장 대표적인 기념물적 건축이었어요. 이런 차이는 청동 기술이 전파되는 속도, 농업 생산력의 차이, 지리적 환경, 그리고 각 사회가 발전해온 경우의 다양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답니다. 고조선의 경우 후기에는 어느 정도 국가 체제를 갖추고 건축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고고학적으로 명확한 증거는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시사점 철기시대 및 원삼국시대 건축 국가 형성의 서막과 건축 기술의 진보, 한반도 기원전 4세기 기원 후 3세기, 한반도 철기시대 건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온돌의 시작, 한반도의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기원전 4세기경이에요. 기건 세계사적으로 볼 때 히타이트가 처음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기원전 15세기나 서아시아 지역의 철기 시대가 일반적으로 퍼진 기원전 1200년경보다 상당히 늦은 시기죠. 하지만 철의 등장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철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고 철제 무기는 정복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 부족 간의 통합과 국가 형성을 빠르게 진행시켰답니다. 주거 건축의 발전 이제 땅 위로 올라온 지상 가옥이 보편화되었고 겨울철 난방을 위한 원시적인 형태의 구드론돌 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온돌이 이후 한반도 주거 문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답니다. 온돌에 대해서는 12강과 13강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평면 형태도 도자 모양이나 리라 모양처럼 공간이 나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초기 국가의 건축 고조선 이후 부여, 옥저, 동해, 타만진안, 변안, 마안 등 여러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지배층이 머무는 곳이나 방어시설, 제사를 지내는 시설 등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매우 드물답니다. 중국 역사책에는 고구려의 부경부징이라는 높은 창고나 변안과 진안 지역의 귀틀집 통나무를 우물, 정징자 모양으로 쌓아 올린 집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세계 철기시대 건축 제국과 도시, 고전 건축의 탄생,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 기원전 약 550년, 330년 아주 넓은 영토를 다스리면서 페르세폴리스 큰 웅장한 궁궐을 건설했어요.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민족의 건축 양식을 섞어서 국제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수많은 기둥이 늘어선 아련시라파다나이 특히 인상적이합니다. 고대 그리스 기원전 약 800년, 146년 철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 국가들이 발달했고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 기원전 5세기처럼 인류 건축사의 길이 남을 걸작들을 만들어냈어요. 토리스, 이오니아, 코린트 양식 같은 기둥 양식 주범 양식을 확립하고 비례와 조화의 아름다움을 추구했죠. 극장, 아고라 광장, 스타디움 등 다양한 공공 건축물도 발달했답니다. 한반도가 아직 초기 철기 문화와 부족 연맹체를 이룬 시기에 그리스는 이미 고도 발달된 도시 문화와 철학, 예술, 건축을 꽃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왕정공화 정제정, 기원전 약 753년 기원 후 476년 콘크리트의 발명과 아치, 볼트 둥근 천장, 돔 구조의 발달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내부 공간을 가진 건축물들을 만들어냈어요. 콜로세움, 판테온, 공중목욕탕, 수도교물을 공급하던 다리, 도로망 등 제국의 위엄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건축물들을 제국 곳곳에 건설했죠. 특히 판테온의 거대한 돔은 로마 건축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답니다. 한반도의 원삼국 시대는 로마 제국이 한창 잘 나가던 전성기 및 투기에 해당하는데 건축의 규모나 기술,
도시의 발달 수준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어요. 로마는 이미 거대한 제국 도시들을 운영하며 고도로 복잡한 사회 시스템과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인도 마우리아 왕조, 기원전 4세기 2세기 아소카 왕 시기의 불교가 크게 융성하면서 스투파탑, 차이티아 석굴 사원, 비하라 승려들이 머무는 곳 등 많은 불교 건축물이 만들어졌어요. 산치 대탑 등이 대표적이죠. 이은 이후 간다라, 미술과 함께 동아시아 불교 건축이 전파되는 시작점이 된답니다. 한반도 위스 세계 초기 국가 건축, 시간차와 발전 양상의 다름. 한반도의 철기 도입과 초기 국가 형성은 서아시아나 지중해 세계, 인도, 중국 같은 주요 고대 문명권에 비해 시간적으로 꽤 늦게 이루어졌어요. 그리스와 로마가 고전 건축의 황금기를 누리며 도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을 때 한반도에서는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사회가 통합되면서 삼국시대로 나가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죠. 건축적으로도 지상 가옥과 온돌이 보급되는 등 생활 건축의 발전이 주를 이루었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규모 건축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리적인 위치, 가지고 있는 자원의 조건, 외부 문화와의 교류 빈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2.5. 삼국시대 건축 고대 국가의 성장과 불교. 건축의 꽃을 피우다 한반도 기원 후 4세기 7세기 중반, 삼국 건축의 발전과 국제교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건축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펼쳤어요. 특히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사찰 건축이 크게 발전하면서 당시 선진국이었던 중국에 발달된 건축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각 나라의 특색에 맞게 소화해냈답니다. 고구려 건축. 웅장한 스케일과 힘찬 기상. 고구려는 웅장한 산성, 평양의 안악궁 같은 대규모 궁궐, 그리고 고분 벽화를 통해 엿볼 수 있는 힘찬 목조 건축 양식 가운데가 볼록한 배열림 기둥, 화려한 공포지붕 처마를 바치는 장식적인 구조물이 특징이에요. 고분 벽화 속 건축 이야기는 구강에서 더 자세히 만날 수 있어요. 백제 건축 세련미와 정교함의 극치, 일본에도 영향. 백제는 아주 세련되고 정교한 건축 미학을 추구했어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나 익산 미륵사지 석탑처럼 목탑의 양식을 돌로 아름답게 재현한 석탑들은 백제 건축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죠. 이런 백제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예술 감각은 바다 건너 일본의 아스카 문화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답니다. 신라 건축 독자적 양식의 발전과 과학적 지혜. 신라는 초기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점차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양식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황룡사 9층 목탑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찰 건축, 별을 관측하던 첨성대야 큰 과학적인 건축물, 그리고 뛰어난 돌 다루는 기술을 보여주는 분황사 모전석탑 벽돌탑처럼 보이게 돌을 다듬어 쌓은 탑 등이 대표적이합니다. 동시대 세계 건축 로마의 후예 비잔틴부터 중국 수단까지 로마 제국의 후기와 비잔틴 건축 4세기 7세기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뉘고 서로마가 멸망한 후 동로마 비잔틴 제국에서는 수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건축 양식이 발전했어요. 그 중에서도 성소피아 대성당하야 소피아 537년 완공은 거대한 펜덴티브 돔사각형 평면 위에 원형돔을 올리는 기술 구조와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으로 비잔틴 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답니다. 긴 직사각형 평면의 바실리카 양식과 중앙 집중형 평면이 결합된 교회 건축이 발달했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 3세기 7세기 이란 고원의 마지막 제국이었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궁궐 건축 끝에 시포네타크 카스라, 궁전의 거대한 아치과 조로아스터교 사원 건축에서 독특한 양식을 보여줬어요. 이들의 건축 기술과 문양은 이후 이슬람 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와 수당 초기 4세기, 7세기 분열과 통일을 거치면서 불교가 크게 융성하여 윙강석굴, 룽먼석굴, 두낭막고굴 같은 대규모 석굴 사원이 만들어졌어요. 복탑과 불교 사찰 건물 불정 건축 기술도 더욱 발전해서 이후 동아시아 건축의 모범이 되었죠. 수나라의 대우나 건설이나 당나라 수도 장안성의 계획적인 도시 구조는 당시 국가의 엄청난 역량을 보여주는 건축 사업이었어요. 삼국은 이러한 중국의 건축 문화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변화시켰답니다. 인도 굽타 왕조 및 투굽타 시대 4세기, 7세기 불교와 힌두교, 예술이 고전적인 양식을 확립한 시기로 아잔타 석굴과 엘로라 석굴의 불교 및 힌두교, 조각과 벽화가 아주 유명해요. 초기 힌두교 사원 건축의 형태 시카라라는 뾰족한 탑 모양 등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삼국 위비스 세계 건축 문화 교류와 독창성의 발현. 삼국시대 한반도는 중국 대륙의 선진 문물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건축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특히 불교의 전례는 사찰 건축이라는 새로운 건축 유형을 등장시키고 건축 기술과 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동시대 비잔틴 제국이나 중국 수당 왕조의 건축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규모나 기술적인 복잡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각 나라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답니다. 예를 들어 백제의 정교하고 온화한 미적 감각이나 신라의 뛰어난 석조 기술은 동아시아 건축사에서도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26점. 남북국 시대의 건축 통일 왕조의 번영과 국제적 세련미 한반도 7세기 후반 10세기 초. 통일신라 건축 불교 예술의 절정과 국제적 감각. 통일신라는 삼국 통일이라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정제된 귀족 문화와 불교 예술이
그야말로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 중에서도 불국사와 석굴암은 통일신라 건축과 석조 예술의 최고봉업곡이며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유산이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이야기는 5강에서 더 자세히 만날 수 있어요. 또한 왕실의 연애 장소였던 동궁과 월지안압지는 당시 왕실의 높은 조경 및 건축 수준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8회 건축 고구려 계승과 당 문화의 조화. 8회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당나라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수호였던 상경용 천부는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모델로 한 계획굿이었으며 추운 날씨에 대비해 온돌시설이 널리 사용되었답니다. 정효공주묘의 벽화나 벽돌탑 등은 발해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예요. 발해 건축에 대해서는 6강과 7강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동시대 세계 건축 이슬람 건축의 부상과 유럽의 과도기. 이슬람 건축의 부상 7세기 이후 이슬람교가 확산되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 건축은 중동, 북아프리카,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퍼져나가며 독특한 양식을 만들어냈어요. 우마이야 왕조의 다마스쿠스 대모스크, 예루살렘의 바위의 돔,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 원형 도시 계획, 스페인 코르도바 대모스크 등이 대표적이죠. 아치, 돔 뾰족한 탑인 미나렛, 그리고 아름다운 아라베스크 문형 등이 이슬람 건축의 특징이합니다. 중국 당나라 후기 및 5대 19, 8세기 10세기 당나라는 여전히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국력이 약해지고 지방 세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사원 건축과 도시 계획의 전통은 계속 이어졌죠. 통일신라와 발해는 당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건축 양식과 기술을 꾸준히 받아들였답니다. 카롤링거 왕조와 오토 왕조 건축 서유럽, 8세기 10세기 프랑크 왕국의 카롤링거 르네상스 시기에는 고대 로마 건축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헨 대성당 등. 하지만 이후 서유럽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으면서 건축 활동이 다소 침체되었죠. 이 시기는 이후 로마네스크 건축이 등장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답니다. 동남아시아의 거대 사원 건축 8세기 10세기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바 섬의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 8, 9세기 캄보디아 초기 크메르 왕국의 힌두교 사원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는 동남아시아 고유의 자연환경과 결합된 독특한 종교 건축의 발전을 보여준답니다. 남북국 그리스 세계 동아시아 건축의 중심, 그 독자적 위상. 통일신라는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당나라의 건축 양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신라 고유의 미적 감각과 기술로 새롭게 창조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건축 문화를 이루었어요. 불국사의 조화로운 대치와 정교한 석조 기술, 석굴암의 완벽한 조형림은 동시대 세계 어느 건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걸작이죠. 발해 역시 고구려 전통과 당나라 양식을 융합하여 북방의 강력한 건축 문화를 보여주었고요. 이 시기 한반도 건축은 동아시아 건축 문화권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답니다. 이 7점 고대 건축의 핵심 기술 동서양의 지혜와 창의력 배틀. 고대 건축은 단순히 돌이와 나무를 쌓아 올린 것을 넘어 그 시대 사람들의 놀라운 지혜와 창의력이 담긴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동양과 서양,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발전한 건축 기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목가구조 모자가오자어 동아시아 건축의 비밀, 나무로 짓는 예술. 동아시아 건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기둥, 보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 도리보 위에 지붕 석가래를 받치는 부재, 그리고 복잡하고 아름다운 공포도공, 두공, 지붕 처마의 무게를 기둥으로 전달하는 장식적인 구조물 등을 체계적으로 조립해서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방식이죠. 중국에서 발달해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파되었고 각 지역의 기후나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미적 감각에 따라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했답니다. 서양에서 주로 롤이나 벽돌을 사용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재료와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온돌 한반도 난방혁명, 로마 하이포코스트와 비교한다면 한반도의 독창적인 바닥 난방 시스템인 온돌,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가 방바닥 밑에 만들어진 기구들 고래를 통해 방 전체로 전달되어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줘요. 온돌의 자세한 이야기는 12강과 13강에서 만나요. 기건 추운 겨울을 효과적으로 나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감긴 발명품이고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 문화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답니다. 고대 로마에도 하이포코스트 에포커스하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주로 공기를 직접 데우는 방식이었고 온돌처럼 뜨거운 열을 직접 전달하는 복사열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죠. 또 온돌만큼 일반 주택에 널리 보급되지도 않았답니다. 기와 지붕 위의 예술, 동서양의 차이. 동아시아에서는 건물의 지붕을 덮는 마감재로 기와를 널리 사용했어요. 기와는 건물의 내구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건물을 더 위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었죠. 기와 끝부분에 새겨진 다양한 무늬와 당나 막새기와는 시대와 지역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예술품이기도 하고요.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의 테라코타 구운 흙기와 테굴라, 임브렉스가 널리 사용되었지만 중세에는 슬레이트 야름 돌판나 나무 너와 등으로 대체되기도 했답니다. 서쪽 기술들의 새긴 역사, 피라미드부터 석굴암까지 한반도에서는 특히 통일신라 시대의 화강암을 다루는 기술이 그야말로 절정에 달해서 석탑, 석굴, 돌다리 석교 등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물론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나 그리스의 웅장한 신전, 로마의 거대한 공공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석조 건축과는 그 크기나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돌이라는 재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정교하게 가공해서 아름다운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답니다.
도시 계획 고대 도시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대 문명에서는 일찍부터 계획적인 도시 건설이 이루어졌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도시들, 인더스 문명의 계획 도시 아라파, 중국 역대 왕조의 수도였던 장안성,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많은 식민 도시들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나 중심 시설 배치 등 매우 계획적인 면모를 보여주죠. 한반도에서도 경주 같은 고대 도시들은 잘 구획된 도로와 박리제라고 불리는 구역 제도의 흔적을 보여줘 계획 도시의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답니다. 박리제에 대해서는 6강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8점 세계사 속 한반도 고대 건축,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 고대 건축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해 왔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어요. 자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에서 시작해서 정착 생활과 농경의 발달, 그리고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국가가 형성되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흐름을 따르면서도 한반도만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전통 속에서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물론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거나 도시와 국가가 만들어진 시기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같은 세계 최초의 문명 발상지에 비해 수천 년 늦고 그리스나 로마의 고전 건축과 같은 기념비적인 성과와는 다른 발전 경로를 보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어느 쪽이 더 우수하거나 열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의 역사적 조건과 문화적 선택이 달랐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답니다. 한반도의 건축은 주변 문화, 특히 중국 대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를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조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시켜 온돌 문화, 독특한 석탑 양식, 그리고 우리만의 아름다운 미적 감각 등을 발전시켰어요.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수준 높은 건축 문화를 꽃피웠죠. 이렇게 한반도 고대 건축의 여정을 세계 건축사의 큰 흐름과 비교하며 살펴본 것은 우리 건축 문화의 객관적인 위상을 파악하고 그 독창성과 보편적인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건축 유산은 단순히 낡은 옛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지혜,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마음이 응축된 소중한 역사책과도 같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로 넘어가 섬세하고 아름다운 목조 건축의 세계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려 사람들은 어떤 건축물들을 남겼을까요? 기대해주세요.